정원 한켠에 이렇게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. 이렇게 세 그루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, 이 잔디밭 양 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, 부사, 양쪽에 이렇게 부사 두 그루, 가운데는 알프스 오토메를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. 요즘 뭐 뉴스 많이 나오죠. 사과값이 금값이라고. 한 개에 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뭐, 아니면 10,000원에 3개 정도. 이 부사가 이제 요즘 한참 먹을 때고 비싼데, 저는 작년부터 부사를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. 저장성이 좋고 김치 냉장고 이런 데다 보관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잘 먹고 있는데, 이 사과나무가 앞으로 과일 시장에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나무 시장 이런 데 가면 사과나무도 팔잖아요. 묘목 시장 이런 데 가서 사과나무 심어서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심어 놓으면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갈수록 기후가,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사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저도 작년에 굉장히 이제 뭐 갈반병이라던가 뭐 이런 또 이렇게 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과가 잘 안 컸는데, 그래도 뭐 수확을 해서 또 먹으면 아주 맛없는 사과라고 하더라도 또 과일을 또 실컷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경제적이고 재미가 있거든요.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. 저는 뭐 이 과수원처럼 키우질 않기 때문에 핵심은 햇빛을 잘 보고 통풍이 잘 되게끔, 그리고 너무 많은 열매들이 열려서 영양분이 흩어지지 않게끔만 가지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꽃눈들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해주고, 이런 이제 꽃눈들에서 좀 있으면 싹이 나올 겁니다.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갈 거라서 이제 싹이 나오면 꽃이 피고, 사과꽃이 제일 먼저 피죠. 이렇게 이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사과나무는 부사가도 그렇고 이 수분소가 있어야 됩니다. 이거 가운데 그래서 알프스 오토메를 키운 거예요. 이것도 열매가 무지 많이 열리는데 수분수 역할을 해주는 알프스 오토메나 루비에스를 심어놓고 양쪽에서 이제 수분이 잘 되게끔. 그래서 저는 수분이 잘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냉해 피해만 좀 조심하면 꽃이 피고 이제 잘 사과가 맺힐 거고요. 지금 이 밑에 거름도 이렇게 줬는데, 웃거름을 작년 수확을 하자마자 줬죠. 이 보통 과일나무는 수확하고 나서 거름을 주라고 하잖아요. 뭐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감사비료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, 그런 거보다 겨울에 녹았다, 땅에 얼었다 녹았다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거름이 잘 머금고 있다가 이 봄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나무로 올라온다고 하죠. 그때 되면은 이 거름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에 거름을 줍니다. 이 봄에 이제 주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꽃이 피면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잎이 보통 나오고 이제 봉우리가 지거든요. 봉우리가 생기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이 병충해 방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, 사과는 사실 병충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데, 기후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소독을 농약을 저는 한 13번 정도 해줍니다. 2주 간격으로 꽃이 필 때부터 해서 수확하기 한 달 그 정도까지 한 13번 정도 해주는데, 살균제, 살충제 섞어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해주고요. 이제 열매가 열리면 이제 적과도 해주고, 또 그러니까 열매 섭기도 해주고, 다시 또 이렇게 가지 관리도 해주고 하는데, 뭐 사실 뭐 농약 해주고 하는 거 빼고는 사과나무는 이렇게 정원에서 키울 때는 뭐 크게 손댈 게 없어서 병충해 방지할 때만 주기적으로 잘 해주면 수확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. 과일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도 올해 이 나무 시장에서, 나무 시장이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열릴 건데, 열린 데도 있고, 과일 나무는 아마 금방 동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만큼 갈수록 과일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아예 내가 심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지금 빨리 구하셔야 합니다. 안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올 봄에는 과일 나무가 굉장히 비싸기도 할 거고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. 지금
과일나무, 이 사과나무 묘목 하나에 5만원 한다고 그러잖아요. 부사 하나가.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옆에 저쪽에다 하나 또 심었는데, 이렇게 5만원은 할 정도로 비싸니까, 금방 동이 날 거예요. 이 사과나무 키우는 거, 이런 것도 과일나무 키우는 게 또 정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 키우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. 대신에 좀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. 수분소가 필요한 나무들이 있고, 자가 수정할 수 있는 과일나무들이 있고 한데,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갖다 심어 놓으면 왜 내 건 안 열리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사과나무 심기도 전에 또는 다른 과일나무 심기 전에는 수분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꼭 알아보시고 심는 게 좋습니다. 이 부사는 보통 11월 달에 서리를 한번 마치고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. 저도 요 가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굉장히 많았고, 작년에 수확을 요 한 나무에서 한 거의 200개, 저쪽에서 한 거의 200개, 한 400개 정도 수확을 했는데, 무지 많이 열립니다. 그만큼 많이 열리는 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, 이 거름이나 그런 영양분들을 제대로 잘 못 주면 알이 작아지죠. 예, 부사가 뭐 큰 것들은 정말 주먹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크는데, 안 그러면 좀 작은 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저는 키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, 한 1단, 2단 정도로 해서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이제 꽃눈들을 놔두고 키우고 있고요. 공간만 잘 만들어 주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예, 저도 뭐 과수원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이 가지치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저도 뭐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과일 키우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로 키우는데, 꽃눈이 이제 남기고 가지를 키울 거냐, 이 가지를 받아서 키울 거냐, 아니면은 잘라서 공간을 확보해 줄 거냐, 요런 차이 정도만 알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되고요. 또 특히 이제 사과나무, 이 부사나무의 특징은 이게 나무가 하늘로 막 올라가면 꽃눈이 잘 안 생겨요. 그래서 이제 유인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거나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, 이런 이유가 특성이 위로만 막 가려고 하면은 꽃눈들이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꽃눈이 형성이 잘 안 되고 위로만, 나무만 쓸데없이 크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꽃눈이 형성이 잘 돼요. 예. 기본적인 본능이죠, 얘네도. 내가 더 크려고 했는데 자꾸 옆으로 나무가 가네? 그러면 얘네도 빨리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옆으로 유인을 해서 키우면 꽃눈이 많이 생깁니다. 안 그러고 그냥 놔둬서 위로만 키우면 꽃눈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좀 본능적인 특성이 있어서, 그것만 잘 감안하면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또 과일나무 중에 하나예요. 올해는 저도 한 나무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200개씩 키우려고 하는데, 그 정도만 해도 겨울도 나오고 뭐 봄까지도 저장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괜히 좋습니다. 자, 이제 과일나무 한참 심을 시기인데 지금이 제일 좋고요. 4월 5일 식목일날 심으면 늦습니다. 요즘은 너무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조해지고, 뿌리가 빨리 잡으려면 2월달에, 빨리 심는 건 2월달에 심었어야 되는데, 지금 이제 3월 그래도 추우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빨리 자리를 잡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사과나무도 이렇게 제가 키우는 걸 가끔씩 보여드릴 텐데, 같이 또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